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한 30년 전 가까이에 귀농을 한 고향 실산 장항동에 사는 최준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농장 이름이 이풀농원이더라고요. 예, 좋은 잎을. 좋은 이풀. 예. 이풀이 무슨 의미인가요? 나름대로 이제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브랜드라는 거는 제 나름대로 소비자가 한 번 보고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이풀이라는 건 이불을 소리나는 대로 글자화 시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네.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 좋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네네. 단골이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대표님, 오늘 주제가 귀농 귀촌입니다. 귀농과 귀촌이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다르죠. 귀농은 이제 자기 직업을, 농업을 직업으로 바꾸는 예,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귀촌은 자연 환경에서 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어느 자연문학에 들어가서라든가, 한적한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 환경을 도시보다 농업으로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귀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귀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준비할 게 많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도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칼국수집을 열어도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잖아요. 목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농업도 그런 부분들 결정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결심하기 전까지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해줄 수 있냐. 왜냐면 가족이 동의를 안 해주면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건 혼자 다니지만 농업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귀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귀농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귀농을 한다는 거는 생활 공간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거고, 네네. 또 귀농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할 거고, 네네. 또 땅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뭐 투경 재배를 할 건지 시설 재배를 할 건지 네네. 거기에 따라서 자금 소요가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고 그런 비용의 어떤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귀농을 할 건가에 따라서 자금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근거 같으면 귀농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많이 들죠. 귀농할 때 보면 준비를 좀 하잖아요. 네. 그 귀농 준비 기간은 얼마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사람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준비는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귀농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 생활하면서 귀농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생활하던 거를.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귀농을 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그 땅을 재배지를 하는 거는 임차용을 할 수도 있고, 땅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주거 문제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보면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누가, 여기 땅 있으니 와서 농사 주시오 이렇게 빌려줄 거 아니고, 임차농도 찾아봐야 되고, 위치도 또 그렇다고 여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농하고 나서도 좀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같은데요. 뭐 적응 문제라든지 실제 또 귀농하고 나서 수입이 안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귀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생겨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게 제2의 생활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정 소득이 보장이 돼야 가능하죠. 그럼 귀농 과정에서 좀 수익이 괜찮으면서 어느 정도 재배도 수월한 작물 그런 게 있을까요? 수월한 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작물을 선택하는 거는 그 대도시 주변은 근교농업이라 해서 엽채류를 많이 해요. 그 시설로 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나 아니면 저 호남, 외진 농촌 지역은 과채류를 많이 하죠. 토마토라든가, 뭐 이런 과채류, 고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런 농산물들은 주로 이제 도매시장 쪽으로 이제 유통을 시키죠. 네네. 귀농 과정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년퇴직을 60에 하게 되는데 제2의 직업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70대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평균 연령이 85세까지도 네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네.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귀농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해주고 싶어요. 60세든 정년퇴직을 했든 아니면 중간에 퇴직을 했든 과거에 이게 살아온 경험이 농업에 전혀 불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런 생활들이 어떤 직업군이든 거기에 필요한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 필요한 자리들이. 내가 농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 그거는 과거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에서 내가 학습된 그런 경험치가 내가 농업을 하면서도 녹아내릴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보는 시야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힘을 얘기했었냐면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다 농촌 출신이에요. 네. 삽질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긴 요즘 기계농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겠네요. 수도작 같은 경우 벼농사 이것도 요즘 기계농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방에 가도 저 노인네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다 그 위탁농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문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작은 그렇게 조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쪽인데, 그런 쪽은 규모농으로 많이 해서 뭐 10만 평 단위로 임차농을 간다든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농업이죠. 그렇게 되면 경영이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과채류나 토마토나 아니면 뭐 파프리카, 딸기 뭐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전문 재배단지들이 좀 있어요. 각 그 품목에 따라서. 그런 쪽에서 가서 소속돼서 하는 것이 보다 좀 그쪽에 같이 일원으로 흡수될 수만 있다면은 보다 그 소비하는 거는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죠. 대표님께서는 지금 귀농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28년 정도 됐어요. 그럼 그전에도 회사 생활 하셨고요? 회사 다니고,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대기업 다니다가 엉뚱하게 이제 내 사업한다고 또 때려치고 나왔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이살 때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직업을 내가 뭘로 할까 그러다가 농업으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귀농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먼저 하던 사업은 망했으니까. 정년퇴직했거나 망했거나 다 똑같은 이유예요. 아니면 저는 뭐 또 거창한 뭐 또 이렇게 아니. 귀농 과정에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저기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수입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까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 중에 농업이 그냥 내가 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한 거지. 무슨 결정적인 스토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정년퇴직하다든가 회사에 다니다가 잘렸다든가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다급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는 그 귀농을 한 3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뭐 28년 얘기하셨는데 귀농해 보시니까 괜찮습니까? 글쎄, 괜찮다 아니다는 이제 일종의 자기 만족인데, 저는 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래들이 다 이제 백수들 안에, 그러니까 난 아직도 일하고 있으니까 노후 직업으로 아주 잘 선택을 한 거죠. 지금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우리 나이로 76세. 그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농업을 하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하는 그 농업은 그게 노동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 뭐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그게 수경재배가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력도 많이 안 들고, 과거의 관영농어처럼 아까 삽질 얘기를 했는데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 안에서 다 자동화 시켜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소위 이제 관리 농업이죠, 소위 말해서. 그럼 기촌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촌이라는 게 귀농처럼 뭐 직업을 갖지 않고 좀 여유롭게 산다 그런 개념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귀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귀촌할 정도 되면 뭔가 텃밭을 가꾼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는 주변 환경을 자연과 어울려서 전원 환경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나이 든 사람들 되게 그런 로망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제 주변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촌을 하는 게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집 지고 뭐 사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농촌이라는 건 그렇게 그 이웃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네네. 그러면 처음에 귀촌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농촌이 배타적인 게 강해요. 네네. 소위 말해 텃세. 네네. 좀 까탈스럽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이런 마인드로 귀촌을 한다는 거는 좀 조심해야죠. 좀 힘들다. 외롭다. 외로워서 올라오거든. 우선은 내가 자연불하게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귀촌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배타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자세도 낮추고 비굴하지 않게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럼 그쪽 도움도 받게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게. 사람과 사람 간에 처음 만나서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술잔도 한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걸 가지고 티격거리기도 하면서 그 푸는 방법에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죠. 그게 인간관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도시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텃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도시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좀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텃세가 있다. 이런 걸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강한 텃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거가 텃세 같은 느낌을 받았어도 내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대표님, 보통 기른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 주거 문제에서 좀 럭셔리하게 단독주택을 짓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렇죠. 로망이기도 하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시골에는 그냥 있는 주택을 그냥 약간 수리만 해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둘 다 일리는 있어요. 네네. 이게 럭셔리하게 이제 짓고 싶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전원단지 뭐 이런 거를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가 있는데 그 단지에 뭐 한 30세대 이렇게 있는데 되게 그 귀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세컨하우스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라든가 뭐 이럴 때 1년에 몇 번 안 가고 늘 빈집으로 놔둬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실제 마을에 자연불하게 동화되면서 살겠다는 귀촌의 개념은 다르다고 난 보는데 되게 전원주택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컨하우스가 많아요. 양평 그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진정한 귀촌이 아니다. 예. 거기서 이웃들하고도 같이 막걸리도 한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텃밭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전원주택 단지라고 했던 게 일종의 구치소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외부 사람들 접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전자에 얘기한 뭐 새로 집을 짓든 고가를 사서 개보수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이웃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귀촌하면 가족이 가잖아요. 그럼 여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을 만나는 거는 자연불학에서 여자와 먼저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웃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웃을 만들면 여자끼리 가까워진 다음에 남자가 가족이 친해져야지 남자끼리 먼저 친해서 여자끼리 이렇게 경우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여자끼리 하는 것이 동화를 하기가 좀 쉽다.